네, 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어제도 그렇고 요즘 계속 어려운데 어떻게 좀 보내고 계셨어요? 그냥 어렵구나. 어려운 구간 잘 지나가면 네. 또 좋아지겠지. 항상 겪어왔던 거니까.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얘기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요. 그래도 시장 대비로 기대를 모았던 원전. 그런데 상승불이 상승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전강 후 약이죠. 대표적으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 장 초반에 17%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에 또 상승불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 한전 산업이나 기술 이런 종목군들도 있기는 한데요. 원전주들 과연 쭉쭉 뻗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1차적으로 좀 챙겼다가 가야 될지. 오늘 원전주들의 흐름, 이 강세 흐름의 배경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 부분부터 좀 점검해 볼게요. 일단 원전주들이 이제 체코 수주권에 의해서 이제 또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성공을 해서 이제 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체코에서 새롭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또 선정이 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체코를 뚫었으니까 이제 다른 유럽 국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원전주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일단 챙기고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전 시가에 어느 정도 좀 급등이 나오다가 계속 그냥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근에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기대감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받기는 받았지만 기대감이 이제 소멸되는, 이제 또 이슈가 소멸되는 구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또 파악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동안에 갔었던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체코발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오늘 이 이슈가 소멸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다 갭으로 뜨기는 했지만 오후에 일괄적으로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예전에 한창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그때 이제 막 정책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원전주들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기대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찍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구간이죠. 그래서 아마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전력 인프라가 워낙에 글로벌적으로 이 중요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고 지금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네덜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사우디까지 해서 지금 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시 한번 원전이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전기술, 한전산업 전체적으로 오늘 물량을 상당히 좀 과도하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체코발 이 수주권에 의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쭉 물량을 밀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가 오늘 이제 이슈가 이제 결론적으로 좋게 끝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슈에 대한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또 오랜 시간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수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원전주들은 또 재탄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오전에 조금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익 실현이 됐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제 현재 구간에서 한동안 횡보를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날 때까지 차분하게 봐야 되는 섹터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제 후속 수주인데 폴란드, 튀르키예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직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정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어찌됐든 이제 이 체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야기가 나온 거 훨씬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된 것만큼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사이클은 체코발 수주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지나간 거고
거고 네. 이제 향후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이슈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화 기간이 꽤 오래 걸리겠다. 재접근 타이밍은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이클 한 차례 돌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오늘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뱉어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물량을 뱉어냈기 때문에 추세를 만약에 깬다? 지금 어찌됐든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다 어찌됐든 추세를 좀 지켜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깨버리면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최소 몇 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이제 원전주 그동안 가다가 눌렸으니까 사볼까의 접근 구간이 아니라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확실하게 지지 구간을 받아주는가 그리고 향후에 이슈는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쯤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공시 하나를 내놨는데요. 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국내 보도에 대해서 미확정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네. 일단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이 된 거는 맞는데 이 공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맞는데 이 기자재라든지 공급, 시공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주를 한 것은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후속 보도는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김영일 전문가는 일단은 좀 한 차례 사이클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크게 다시 시세를 단기간 내에 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세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에 여전히 좀 도달해 있으신 상황이라면 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박쥐 같은 매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또 점상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시장의 박쥐, 시장의 카사노바가 돼야 된다. 이런 짧게, 표현을. 짧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워낙에 수급 이동이 빠르고 뭐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기점이냐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초급락이 나오는데 다우지수는 올라가죠. 그러면은 기술주들이 이제 5회 내내 끌고 왔었다가 기술주들에서 물량이 넘어가 버리면서 전방 산업군들로 약간은 이제 수급이 옮겨가는 그림이 미증시에서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우리 증시도 약간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즉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지 어느 정도 사이클이 나온 종목들은 잠시 좀 뒤로 밀어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신 분들은 저는 한 차례 일단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오늘의 수급은 완전하게 차익 실현 수급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자. 이번에도 적용이 됩니다. 원전주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주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리스크에 한껏 노출되어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여기서 더 안 좋을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안 좋을 게 있네요. 이렇게 또 돌발 변수까지 나오면서 한 번 더 투심을 휘젓고 있고 또 잘 나가나 싶었던 반도체주들까지도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그런데 또 개중에 버티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 주도주 종목군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게 미증시는 기술주가 떨어져 버리면 전방 산업군이 이제 넘겨받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제 나스닥이 떨어지면 다우지수가 올라가 버리는 밸런스를 좀 맞추죠. 네, 그래도. 그런 이제 그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다 같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에서 빠지면 다른 쪽이 받아주면서 이렇게 버티는 게임이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렇죠. 그쵸. 그런데 우리 증시는 주도주 종목군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인데 주도주 종목군에 대해서 트럼프 리스크에 직격으로 또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제 트럼프가 좀 세게 말했죠. 예,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뭐 납득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결론적으로 다 미국에서 지원받아도 본국으로 다 돌아갈 거다. 우리 미국에는 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이제 이 대만에 대한 부분. 대만 조금 더 방임이 되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워낙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인물인데 당선이 되면 그러면은 이거 대만 원조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원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정말 2027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대만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네. 거의 2027년에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데 대만을 이제 뺏기게 되면은 TSMC라는 반도체 기업도 먹히게 되지만
또 이제 이 바닥길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복잡하네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까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중국을 분명히 많이 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굳이 중국에 대한 이제 또 이렇게 약간의 때리기를 한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TSMC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붙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투자를 크게 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선두권을 우리나라 또 이제 대만, 뭐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뭐 메모리 쪽, 이쪽을 또 이제 어느 정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당선이 되면 완전히 주도권 다 가져와 버리겠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발언을 좀 세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와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었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했고 네.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한번 저점 매수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코스피가 지금 계속 쭉 올라오다가 2,800선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그림으로는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겠다라기보다는 2,750선 정도까지는 더 하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지금 많이 맞고 있는데 일단은 뭐 TSMC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워낙에 트럼프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때려 맞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 쪽은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레거시 쪽은 3분기부터 분명하게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이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3분기에 이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올라올 수 있는 반도체 레거시 쪽에 코스피가 저점 잡는 구간에 맞추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저는 무난하게 매크로 수급, 반등 수급에 따른 수익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저점 잡는 구간을 한번 기다렸다가 반도체 레거시 쪽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이제 또 매매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피해를 받는 기업군들인데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퓨처엠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지금 올해 들어와서 반등은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언제였을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은 철저하게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타이밍에 에코프로 BM 이런 이제 양극재 종목들이 바닥 잡고 올라와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말뜻은 무엇이냐?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은 시장 코스닥이 어느 정도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저점에 도달을 해 있을 때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장을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업황 자체에도 바닥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승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또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확 끌어올려지는 구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2차 전지는 항상 이제 뭐 3월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많이 들어왔었죠. 뭐 예전에 뭐 3월에 뭐 PNT 대주전자재료, 뭐 필에너지, 탑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유진테크놀로지 또 이 시간에 또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바닥을 잡아줄 만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확실하게 선별적으로 들어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기대감을 가져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그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2차 전지는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두텁게 매물대가 쌓여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업황이 확실하게 반전의 요소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매매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사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밀려 내려갈 때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은 많았는데 확실히 좀 추세 매매를 또 선호를 하시고 수급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지수와 연동을 해서 타이밍을 잡자. 지금 뭐 미국에서 어떻게 되고 이것이 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아니라요.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지수 반등할 때 즈음에 보면 어떨까. 그리고 2차전지 역시나 코스닥 내에서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지수,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다질 때 즈음에 좀 관심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수급 전환의 분기점인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 수급 좀 어떤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7월 달을 표현을 할 때 6월 달보다 괜찮은 종목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순환이 돌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활발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했는데 7월 좋게 보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네, 사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워낙에 이제 기술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네. 트럼프 이제 또 변수까지 생기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조금 이제 아파하는 모습들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셨겠지만 미증시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왔었잖아요. 나스닥이 이제 쭉 올라왔었는데 한 번 정도는 꺾이는 그림이 나오겠다라고는 다들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아마 미증시 뭐 특히나 테슬라 뭐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꺾이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고 지금 현재 그런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대세 하락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분기점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우지수는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기술주들이 막 치고 올라갔다가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났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제 고금리 때문에 너무 이 전방 산업군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얘네도 한 번은 올라가야지라고 지금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기술주들이 막 순환이 나오다가 이제 전방 산업군으로 살짝 종목의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많이 끌고 갔었으니까 그쪽에서 약간 이제 수급이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이제 FNF 같은 이런 이제 이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고금리 때문에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약간은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대응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 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이런 쪽들이 또 이제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잘 가던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들이 또 새롭게 주목을 받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대응을 했었던 것 대비해서는 약간은 다르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수급주들이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까? 요것들을 특히나 좀 잘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세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또 지금 현재 하락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잡아주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또 기술주들은 잡아갈 만한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특히나 이 발빠른 매매를 많이 강조드리는 게 눈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이번 주에 우크라 재건이랑 원전 돌았네? 그러면 지금 얘네 쪽을 볼 게 아니라 원전 이후에 어디가 또 다음 주에 주도주가 될 건가? 지금은 요거를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이 시선을 좀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이 워낙에 흐름이 빠르고 그 다음에 수급도 지금 굉장히 여태까지 올라갔었던 종목들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도 피벗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심축 딱 잡으시고요. 한쪽 다리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오른쪽 왼쪽 보시면서 비중을 잘 조절하는 시장의 흐름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알아볼까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좀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방법은 딱 두 가지거든요. 잘 가는 거 따라 타거나 아니면은 중심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저점에서 모아가거나 그래서 저점에서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DR텍 가져왔습니다. DR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장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하반기에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은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이 유방암 조기 진단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이
유료 진단 시스템이죠. 맘모 시스템이 또 이제 유럽에 진출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동력을 만들어 놓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사 제품인 시암이 또 이제 미국 대형공항에서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하반기에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동력으로 활용이 될 만한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 자체는 사실 상당히 좀 바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DR텍이 사실 꾸준하게 이제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흑자 전환하고 이제 하반기에 유럽 진출하게 되면서 외형 성장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좀 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으로 DR텍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한 4,650원 정도, 손절가는 3,000원 정도로 3,6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모아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DR텍까지 알려주셨는데요. 현재 주가는 약 5%가량 하락하면서 4,120원대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